자, 오늘은 부작 과학의 원리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혈자리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작 과학의 원리는 생각은 무형의 실체에서 유형의 재화를 산출할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모든 사물이 형성되는 모태는 생각하는 실체입니다. 이 실체 안에서 어떤 형체를 생각하면 그 형체가 태어납니다. 근본 물질은 그 생각에 따라 움직입니다. 자연에서 모든 형체와 과정은 근본 물질에 존재하는 생각이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로 드러난 것입니다. 무형의 실체가 어떤 형태를 생각하면 그 형태를 취하고 어떤 동작을 생각하면 그 동작을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삼라만상이 창조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한 생각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이 한 생각의 세계는 우주 일부입니다. 생각하는 실체는 자신이 생각하는 현상을 취하고 그 생각에 따라 움직입니다. 태양계의 원운동이라는 개념을 생각해낸 생각하는 실체는 태양계라는 천체의 형태를 취하고 자기 생각대로 태양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창조 과정에서 무형의 원소는 자신이 정한 행동 강령에 따라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참나무를 생각한다고 해서 곧바로 다 자란 참나무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정해진 성장 계획에 따라 참나무를 생성하는 데 필요한 작동을 시키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실체 안에서 어떤 형체에 관한 생각을 할 때마다 그 형체의 창조가 이루어지는데 이미 정해진 성장과 행동으로 일정표를 따릅니다. 어떤 형태에 대한 생각이 근본 물질에 각인되기만 하면 그 형태의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생각하는 원료의 깃든 생각은 갖가지 형상을 낳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생각하는 원형질에 전달할 수 있다면 근본적인 생각을 일으킬 수도 있고 자신이 생각하는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주 공간에는 만물이 생성되어 나오는 생각하는 원형질이 존재합니다. 최초 상태에서 이 생각하는 원형질은 우주의 속속들이 스며들어 우주를 관통하고 우주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둘째, 이 생각하는 실체에 담긴 생각은 그 생각이 그리는 바로 그것을 낳습니다. 셋째, 인간은 자기 생각의 내용을 형성할 수 있고 자기 생각을 무형의 실체에 각인해서 자기가 마음속에 그리는 생각의 내용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형태와 생각 사이의 관계를 돌이켜보면 근본이 되는 하나의 생각하는 실체가 존재하고 이로부터 인간은 자기가 생각하는 형태를 만들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논리적 결론에 이릅니다. 나는 앞서 확실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확실한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행동 방식은 자신이 생각하는 방식의 결과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려면 원하는 방식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부자가 되는 길에 들어서는 첫걸음입니다. 족수양 담경을 좀 알아보겠는데요. 담경에 대한 구조와 또 담경의 기능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소를 남김없이 배출하려면 담경을
두드려라입니다. 쓸개는 간 아래쪽 쓸개주머니 안에 붙어 있으며 간과 표리 관계를 이룹니다. 황제 내경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간은 장군과 같은 기관으로 모든 지혜와 책략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쓸개는 모 중앙에 있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며 판단과 결정을 합니다. 간은 아이디어를 내놓고 쓸개는 간이 내놓은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실행한다는 말입니다. 담경은 간경에 비해 훨씬 깁니다. 총 44쌍의 혈자리가 있는데 눈 바깥쪽 동자류 혈에서 시작해 넷째 발가락에 있는 족규음혈에서 끝납니다. 만약 담경이 원활하게 소통되지 않으면 이마와 눈가의 주름이 많아지고 양쪽 기민머리가 많이 빠지거나 하얗게 새며 허리와 엉덩이, 허벅지 부위에 지방이 쌓이게 됩니다. 몸통 부위는 살이 찌는데 종아리 부위가 마른 것은 대개 담경이 소통되지 않은 탓입니다. 쓸개즙은 간의 남은 기운이 모여 만들어집니다. 이 말은 곧 쓸개가 스스로 쓸개즙을 만들어 배출하지 못하고 간의 통제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간의 소설 기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쓸개즙도 원활하게 배출되며 성심, 성의껏 비위의 운하를 돕습니다. 그러나 간에 문제가 생겨 소설 기능이 실조되면 쓸개즙 생성 및 배출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이 경우 제 몸 하나 돌보기도 벅찬 쓸개에 비위까지 돌볼 여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 양쪽 옆구리가 팽팽하면서 아프고 엉덩이 부위에 지방이 축적되며 식욕 감퇴, 복부, 백만,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렇듯 쓸개는 시종일관 간의 통제를 받지만 때때로 성질을 부리기도 합니다. 만약 쓸개가 문제가 생기면 쓸개즙이 거꾸로 올라가 입이 쓰거나 쓴 물을 토하게 됩니다. 이럴 때 담경을 두드리면 불편한 증상을 완화할 수 있고 수시로 꾸준히 두드리면 쓸개에 문제가 생긴 일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담경이 발달한 사람은 담대하다. 담대하다는 그 의미는 겁이 없이 용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력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간담에서 오는 정신 증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정신적인 문제는 뇌에서 다 오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간담에서 오는 정신적인 증세는 폭력적이고 사람을 때리고 부수고 욕하고 잠을 자지 않고 침을 뱉고 음식을 먹지 않는 것, 이런 증세가 간담에서 오는 정신적인 증세인데 일반인들은 빙이 들렸네, 귀신이 들렸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런 증세가 간담에서 온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또 간에서 오는 증세는 결벽증, 또 성격이 급하고 화를 잘 냅니다. 귀신이 보인다고 헛소리를 하고 간질, 목류병, 어지럼증 등이 간에서 오는 정신 증세입니다. 또 담에서 오는 증세는 대인 공포증, 기피증, 화합병, 히스테리, 공황장애, 간질 등이 있습니다. 족소양 담경 오행열 중에 첫 혈인 족규음의 취혈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혈점은 네 번째 발가락 발톱 뿌리의 바깥쪽으로
세로와 가로와 각진 바깥쪽, 뿌리의 바깥쪽에서 1 내지 2mm 떨어진 곳이 족규음의 취혈점이 되겠습니다. 족규음은 넷째 발가락 발톱 눈 바깥쪽 모서리에서 세로선과 가로선이 만나는 부분에 위치합니다. 머리에 있는 두 규음과도 용법이 거의 같습니다. 눈병이나 귀가 안 들릴 때, 또 혀가 뻣뻣하거나 코가 막힌 데에 씁니다. 대뇌를 지나치게 많이 쓴 탓에 유방에 압통이 오는 증세, 가위 눌림을 겪는 경우 날마다 족규음혀를 20분간 눌러주면 15일 정도 눌러주면 증상이 개선됩니다. 또 측두통, 혀눈, 족관절, 염좌, 종창, 여러가지 구멍들의 병증을 치료합니다. 대표적으로 눈병, 귀먹음, 혀의 강직, 코막힘, 기침, 입이 쓴 병을 치료합니다. 옆구리 통증, 기침을 하여 숨을 못 쉴 정도일 때, 열병에 땀을 못 낼 때, 팔꿈치를 들지 못하는 것, 발이 뜨거운 것, 종기를 치료해 주는 혈입니다.